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파산 신청, 그 과정에서 좀 발목 잡힐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홍연필 변호사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제목이 좀 직설적이에요. 파산 채무자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방법.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게 뭐 법률 자문은 아니고요. 이 자료가 좀 경고하는 부분들, 그걸 같이 보자는 거죠. 보니까 파산 신청이 그냥 서류 몇 장 내고 끝? 이게 아니더라고요. 뭐 의도했든 안 했든 정보가 빠지거나 좀 잘못되면 절차가 확 꼬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걸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지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우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 제출 단계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인데요. 예를 들면 뭐 부채 증명서나 등초본, 딱 이런 최소한의 서류만 내고 신청서 항목은 그냥 형식적으로 체크만 하는 거죠. 네. 또 발급받기 좀 귀찮다. 뭐 이런 이유로 생명보험협회 조회나 뭐 경매 기록 확인 이런 걸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냥 번거롭다는 이유로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그냥 좀 성실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한 번거로움 회피, 이걸 넘어서요.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누락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족 관련 정보 있잖아요.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재산 내역 확인 같은 거. 이걸 생략하면, 재산 숨기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딱 사기 좋죠. 아무래도 가족 간에 돈이 오가거나 명의 이전 가능성 이런 걸 다 염두에 두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좀 민감하게 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면 금융거래 내역 같은 건 어떤가요? 이것도 뭐 별거 없을 거야 하고 그냥 지레짐작하고 제대로 안 보거나 아예 안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금융 기록이라는 게 결국 돈의 흐름이잖아요. 재산 변동이나 소비 패턴, 이걸 보여주는 핵심 자료거든요. 이걸 그냥 간과하면 나중에 뭐 고액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카드를 너무 많이 쓴 내역 같은 게 발견됐을 때, 해명하기가 진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료에서도 3년치 카드 내역 검토, 이거 건너뛰는 문제 지적하고요. 심지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세무자료나 사업 관련 금융거래 내역 검토를 좀 부실하게 하는 거,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결국은 투명성이 핵심이군요. 그럼 뭐 과거에 재산 처분한 거 기억 잘 안 난다 이렇게 말하거나 개인 채권자 주소를 그냥 불명확하게 적어놓고 법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런 태도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심지어 위장 전입하고 나서 지인 명의로 무상거주 확인서 내는 꼼수 이런 것까지 언급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재산 상태나 채무 관계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동들이에요. 과거에 뭐 회생이나 파산 신청했던 이력 아니면 민사소송 경험 같은 법적 절차 관련 사실을 숨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결국 파산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자료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조언, 사례들도 언급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배우자 재산 많으면 이혼하는 게 낫다라든가 보험 해약금이 좀 많으면 미리 대출받아서 생활비로 써라 뭐 이런 거요. 심지어 보험 명의를 가족 명의로 바꾸라는 조언까지 있다는데 이건 신청자 본인 판단 문제라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 문제 아닌가요? 네,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파산 절차의 공정성 자체를 해칠 수 있는 조언들이죠. 물론 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산을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방법들은 자칫하면 재산 은닉 시도로 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만 25세 미만 자녀 명의 부동산 취직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 소홀히 하는 문제 지적과도 이게 다 연결되는 지점이죠. 결국 이런 꼼수나 정보 누락들이 나중에 파산관계를 면담할 때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확 돌아와서 신청자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면담 준비 부족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정말 다양한 지점들이 뭐 얽혀 있네요. 오늘 살펴본 자료가 파산 신청 과정에서 이 정보의 투명성, 완전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니구나.
신청자의 모든 그 재정적 발자취를 정말 면밀히 들여다보는 과정이구나. 이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22가지 피해야 할 방법들,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파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려면 왜 이렇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셈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누락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신청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면책 불허가가 나온다거나 절차가 지연된다거나 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가 지적하는 그 수많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게 어쩌면 파산이라는 그 극한 상황에 내몰린 개인들이 느끼는 어떤 절박함 혹은 이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걸 반영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